행복의 지수, 행복의 그 척도를 이 삐그를 높이 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 생각 안 해. 주거라는 거는 첫째는 얕아야 돼. 그렇잖아. 그리고 많은 어떤 그 녹지가 있어야 된다거든요. 미국 같은 데 보면 워싱턴은 5층 이상은 없어요, 원래. 거기가 워싱턴이 뭡니까? 수도야, 수도. 근데 한국에 우리는 그걸 높이만 지랄까, 지금 여기. 땅이 있더라도. 인구가 지금 성남시도 92만이야. 뭐 100만이 넘어야 뭐 큰 도 됩니까? 나 그 생각 안 해. 지금 성남시가 현재에 그런 어떤 집을 많이 줘서 다른 집을 뭐가 돼? 환경 문제도 있을 것이고, 교통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다 있잖아. 문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그냥 우리가 고도 제한보다는 아예 성남시에 현재 있는 공항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거기를 도시를 만든다는 건 참 좋은 저건데 고도 제한 없애자. 그러면 집을 높여줘가지고 과연 우리 국민에게 득이 되냐고 나는 그게 사실은 좀 요즘에 항상 그래요. 다른 같은 데가 저기 이런 어떤 큰 도시 가면은 없어요. 다 이렇게 주거로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녹지 만들고 공간 만들고, 예? 어떤 스포츠센터 만들고 문화가치 공간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게 대사가 뭐 빌딩이 막 50개 올라가야 되고, 예? 그게 아예 붙여야 되는데. 나 그게 요즘에 항상 이 성남시 살면서 왜 차라리 정치가 쓸까 나는 지금 그게 나는 조금 내가 좀 뭐 반대는 아니지만은 막 아까 좀 민주주의 원칙이 많은 사람이 가는 거야. 내 하나가 암만 주에게 줬다 해도 10명이 다 그러면 그렇게 맞는 거야. 이게 민주주의 원칙까지. 오늘 아까 얘기한 토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지. 과연 이 고도 제한 부분이 그 높이 치는 부분에 대해서 고도 제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성남 발전이 그것이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는지, 예? 그 다음에 우리 성남 시민에게 어떤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지 나는 이런 여러 가지 한번 좀 우리가 다음 토론을 한번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책임을 저는 지금 뭐 그 말씀하시니까 높이를 지어할 이유는 쉽게 해가지고 본인 부담 쉽게 해가지고 30층 올라가서 15층 하게 되면은 본인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쉽게 얘기 지금 고도 제한 얘기하니까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얘기하면 저도 지금 재개발 지금 제가 이제 그걸 담당하고 있는데 높이를 안 지으면 주민들이 본인 부담이 엄청 부담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고도 제한이 이 구시가 이쪽에서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그것도 좋은 그러니까 재개발한 데 있어가지고 그 현지에 있는 기존들의 어떤 그 들어주기 위해서 높이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게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성남 시민 전체 봤을 때 득이 되느냐? 아니면은 진짜 이런 부분도 한번 따져볼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시가지 쪽에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최대한 올라가야지 그 부담이 없다. 부담금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교통 문제 이건 어떻게 돼요? 90% 이상이 주차 문제 뭐 여러 가지 그거는 그 환경에 맞게끔 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예, 이제 고도 제한에 대한 그 시민 영혼, 그다음에 시민 단체에 대해서 그 시민 단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선도지구, 그다음에 고도 제한 완화 상당히 이슈가 큰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도 제한을 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뭡니까? 서울공항 이전입니까? 아니면 국토부 령, 소위 말해서 그 제가 알기로는 50층, 30층 이상 올라갈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건축법상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공항 이전이 타당성이 과연 얼마나 우리한테 큰 혜택을 주는가. 그 이유는 미래 세대의 어떤 그 삶의 현장을 조금은 보전시켜야 할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지금 이제 자부담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예, 좋죠. 어렵게 사신 분들이 또 이 지역을 지키신 분들이 그냥 편안한 삶의 요 자리를 가지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쉽게도 성남의 구시가지는 제가 잘 압니다. 70% 이상이 외지인 겁니다. 현재 그 원주민은 5%도 안 돼요.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이사 오신 분들이 한 20, 30%, 나머지는 거의 60%에서 70%가 외지인입니다. 자, 판교 개발을 해서 원주민이 몇 프로가 입주했습니까? 또 유래 개발을 해가지고 이 구시가지 원주민이 몇 프로가 입주를 했습니까? 만약에 서울공항 이전이 돼서 거기에 아파트를 짓는다, 몇 프로가 입주할 것 같습니다. 돈 있는 자, 소위 말해서 강남권에 계신 분들이 거의 독점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얘는 건축비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그 시장 체제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시에서 공사를 설립해가지고 저렴하게 시민한테 제공하겠다. 딱 하나 있습니다. 논란이 된 유래. 그래, 딱 하나 있는데 그것도 지금 굉장히 좀 세상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시리에 따라서 시민단체들이 움직인다는 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하다,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분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너도나고. 서울공항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역사성은 25년 이상이 됐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해결책이 지금까지 한 번도 도출이 된 게 없어요. 지금 26층까지 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명박 정부에서 롯데월드가 호텔 부지에 약 각도를 틀어주면서 7천억이라는 이상을 공급무에 기부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국가 안보를 등한시에서는 또 아니 되겠습니다. 여기는 군사의 요충 지역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겠지만 첫 시간이니만큼 본인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다 정도를 일단 알려주시면 서로 소통하는데 이제 안면은 이제 트이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쭉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가면 의장님 한번 맞잖아요. 개인에 대한 아까 제가 인사했는데 예. 명함은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명함은 나중에 누르시고 나중에. 명함. 인사했으니까 여기 또 국제공항을 산다고 또 그러네. 예? 이분은 성남시는 공항을 없애버리려고 그랬는데 여기도 유치하자고 그래. 내가 예수문제가 양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미국 가서 가면요, 또 유럽 거기에 공항이 있어요. 한복판에. 예? 그 비행기 때문에 앞에 갔을 때 그만 좀 하자가 없어. 다 그래. 두바이 마찬가지야. 따로 도시 따로 있어. 거기서 110만 옆에. 예? 그렇잖아요. 이거는 없애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쓸 수 있게 활용 방법을 만들어야 되고 나는. 그래야 이게 활성화되고 가끔씩. 인천 갈래봐 신분들 하나 그런 거. 아유, 한 시간. 그런 부분을 해야지. 근데 공항을 의존할까? 그거 짓된다고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이제 돌아오면 준비 좀. 하자. 우리 여기 관리하기 한 말씀. 그때 유치했다 유치. 지금 식사 시간에 좀 아까 이 강의하면서 들은 건데 그 팩트나 이슈가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1971년도에 성남에 와서 50년이 넘게 살았습니다. 제가 공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있었지만 성남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아까 고도제한에 대한 문제, 무슨 주택 이 문제를 얘기했지만은 성남이 보분의 도시, 그런데 사실 안보는 뒷전에 가 있고 또 그 호국이나 보분에 대한 개념조차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3차 고도제한
해제 범대위의 상임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고도 제한 이거 이 완화가 된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15층까지 지금 이 제한 지역에 짓고 있는데, 그때 그 뜨거운 때 끝에 빵 한 조각 들고 저 물 생수 한 병 들고 국방부 앞에 가서 외칠 때 지식인들 지도자들 한 명도 눈에 안 보였어요. 그런데 뭐 지금 와서 자기 이익 아전인수식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사실 의심스러워요. 제가 지금 이 고도 제한 15층까지 완화시키는데 제가 그때 마지막 상임 대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제 3기 해가지고 저기 되지만은, 그때 그거 하면서 탄천 우회도로를 만들었는데, 탄천 우회도로를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놓고 안보에 관련돼 가지고 거기다 갖다 모래 펴가지고 통행 못했었어요. 여북해면 제가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습니다. 공항은 이전해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제 그걸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거기다가 공원을 만들어 갖고 서울 시민들의 뭐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돼 있고, 우리가 거기다 아파트를 짓는다. 아파트 집만 지어갖고 사람은 줄어드는데 아파트만 지어갖고 뭐랍니까? 뭔가 정신 상태부터 달라져야 되는데 이런 상태가 안 되고는 안 된다. 지금 아침 대학을 한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지도급 인사들의 어떤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그런 발상이 나와야 된다. 그런 게 나오지 않으면 앞으로 이 성남의 미래는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성남을 만들 때 25만 명이 살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만이 됐어요. 5배입니다. 그런데 변한 건 인구만 늘고 사실은 뭐 세수만 늘었죠. 4조,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4조는 엄청난 4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자립도로 봤을 때. 그런데 그 4조가 과연 진짜 성남을 위해서, 성남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고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여태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을 손에 놀아놨어요. 제가 지난번에 시의회 의장을 만나서 의장한테 2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는 중앙정치 하지 말고 지방정치 해라. 자치해라. 또 하나는 시의원서부터 정신개조해서 국가안보가 돼야지 복지도 있고 민주도 있고 자유도 있는 거지, 그거 없이 되는 거 교육 좀 시켜라. 지도자부터 달라져야지 시민이 달라지지. 지도자는 맨날 중앙정치하고 그러는데 뭐가 달라지겠냐. 이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부터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대학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어떤 팩트, 어떤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그러니까 빨리 그래서 우리 한 말씀 해주세요. 문화예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국문화예술인 총연합 이사장을 한 지가 지금 6월 15일 날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문화예술 지역 가수들이 전혀 혜택을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큰 행사는 외지에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성남시 예산을 받고요. 그래서 오늘 신안 아침 대학 개강식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다면
그 코로나를 통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그 문화예술 가수, 문화예술 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 단체에 온 지가 한 7년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등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첫 출발해서 뭔가 성남 시민을 위하고 경기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볼 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20일 날 중원노인 복지에 와서 600명 무료 급식을 하고 무료 공연을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이 있다면 성남 예총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총은 사실 본부는 서울에 가 있고요. 지입니다. 지부. 그렇지만 한국문화예술총연합회는 본부입니다. 문체부에서 정식으로 등록을 받고 본부로 성남시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그 주거공존을 운영하고 있는 우진규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 주거복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 사회적 활동을 하려고 설립한 비영리 단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건축 쪽에 그 종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일을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선배님들 말씀 잘 듣고 참고해서 열심히 사회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요, 그냥 이 성남시에서 연구한 것도 없고, 여러분들의 그 고견 좀 듣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시는데, 잘 듣고, 다음에 한번 제가 기회 있으면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단대동 프로주에 사는 김훈식이라고 합니다. 저희 성남 산사랑에서 지금 단체를 갖다 운영하고 있고, 오늘 아침 대학에 와가지고 저렇게 나와서 많은 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앞으로 잘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드립니다. 김훈식입니다. 지금 다 돌아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제 편을 해야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포럼 상임 대표를 하고 있는 이경식입니다. 오늘 강의도 잘 들었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남시 부회장과 경기도체육회 부회장 한 20여 년간 체육쪽에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당경찰서도 경찰발전위원회 위원장까지 제가 15년 정도 봉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 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중에 저희 보호관찰소가 지금 현재는 성남시청에 임시로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야탑동에 청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옛날 노동부. 그러니까 지금 차량 등록 사업소 옆에 빈 청사가 있는데 정치적 이슈화가 돼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진동에서 야탑, 서현 다시 시청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 지역은 안 된다는 저희가 민병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유시화도 지금 시에서 좀 정치화가 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치를 떠나서 내 이웃, 내 앞집, 내 아래 위치인 저희가 범죄자가 있어요. 없지 않아. 보호관찰이 하고 있고, 이렇게 보면 우리 주위에 다 있기 때문에 다 안고 살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죄인이 될 수 있고, 얘가 음주돼가지고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범죄를 져가지고 그런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내 저희 주변에 많은데, 근데 그게 어떻게 시민의식이 내 지역에는 그런 적이 안 된다 이런 의식이 너무 돼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렇게 시에서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운동이라든지. 근데 절대적으로 성남시에서는 이걸 어떻게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에 보호관찰소가 56개가 있는데 그 중에도 성남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원 검찰청 이전하는 일공단에 입주를 해야 되겠든지 아니면 야탑 쪽에 청사가 있으니까 청사는 입주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저번에도 한동훈 장관 있을 때 시장하고 연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싹 없어요. 의원만 그 얘기했지. 그래서 왜 그걸 시장이 이걸 장관이 왔을 때 해결을 못하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보호관찰 소장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법무부에서는 소장이고 직원 저기를 장관이 왔을 때 일철 보고는 아니 근처도 못 오게 한 거야. 이게 차단을 다 한 거지. 아 이게 왜 이렇게 직원들도 이런 저기를 할까? 그래서 앞으로 좀 성남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가 근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청사가 있는데 못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 있으면 흉가 그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앞으로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하십니다. 오늘 이제 그 식사 시간이 되면은 1분이 지날 때마다 혈압이 뭐 엄청나게 식사시 않도록 얘기 기계하는 것도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그 서강주에 살고 있고요. 충청도 이제 향후활동을 오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에 550만 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고 그 목소리는 이제 전국 17개 시도민의 총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주도까지 다 도민회를 단지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 경기도 국민통합위원회 그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 성남의 큰 다른 도시보다도 큰 발전이 되길 기대하고요. 한 가지만 끝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이제 해상 도시가 생긴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에 살다가 옛날에 고층을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제 하늘로 난 다음에는 해상 도시가 앞으로 이제 생겨집니다. 저희가 다음 세대가 아마 그 혜택을 볼 것 같은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주윤경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특허를 낸 틀입니다. 문화예술 화한 틀인데 문화예술 분야에서 품격 있는 행사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신부사 이제 대외협력위원장이고요. 이런 하완틀 우리가 예식장이나 조화나 행사장에 이런 하완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아이디어를 특허를 내거든요. 특허. 그래서 행사 때 이런 걸 좀